지식은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 인생금융 파트너 삼성생명. 주식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면 더 머니 스타로 1577-1544 더 머니 스타로. 성공투자 오증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시장 마감까지 약 38분 정도 남아 있군요. 자, 오늘 시장은 확실히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견조한 하루입니다. 특히나 4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막판 변동성에도 유의하시면서 시장 상황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고요. 자, 먼저 333 오후장 공략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후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그리고 세 분의 각기 다른 투자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33 오후장 공략주 한 분께는 자세한 의견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요,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333 오후장 공략주 공개하지요. 대웅제약과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 어떻게 나왔을까요? 확인합니다. 모두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 불이 켜져 있네요. 대웅제약부터 이유 한번 볼까요? 자, 최근에 보톡스 관련주들 눈에 띄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톡스 업황 회복 기대감, 근무력증, 마일스톤 수치, 바이오뷰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로 3거래일째 빨간불 켜면서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상승이고요. 19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 대웅제약을 비롯해서 휴젤, 메디톡스까지 오늘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 하루인데요.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신제품 효과로 국내 영업이 호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개별적으로 영업이익단은 103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 28.9%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뇨 관련 제미글로라든지 포시가 그리고 지혈제인 릭시아나 등 상품 매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출 부분이 약 253억 정도로 전년비 32%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중국 파트너사인 하버바이오메드로부터 안구 건조 관련된 중국 이상 개시에 따른 마일스톤 약 22억 정도가 수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0%에 해당하는 약 11억 원이 1분기 실적에 반영 예상인데 한올바이오파마 지분의 50%를 배분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2분기에 근무력증 관련된 미국 이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한편 3월에 톡신 통관 실적에서 미국향 수출 개시가 확인이 됐습니다. 3월에 약 25억 원의 매출 반영이 전망인데 2분기 나보타 미국 출시에 따른 수출 본격화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부터 나보타 선적 개시 그리고 2분기부터 수출 본격화에 따른 이익 레벨 변화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 이익 개선의 초입인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7월에 나보타 유럽 허가도 기대가 됩니다. 4월 중에 유럽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의 의견 발표 예정인데 긍정적인 의견이 만약에 도출이 된다면 7월에 유럽의 허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5월에서 6월 중에 나보타의 미국 출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출시와 동시에 캐나다 출시 또한 예상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나보타 중국 3상까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뉴스 플로우의 스케줄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인 플로우가 예상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웅제약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죠. 롯데케미칼입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최근에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화학 업황이 바닥권이다. 미중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 1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좀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보고서가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오늘 반등해 주죠. 0.84% 반등이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 다소 줄이고 있는 상황. 29만 원대 기록하고 있거든요. 롯데케미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큰 피해 업종이 사실은 화학 업종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무역 협상이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이 된다면 순수 ECC 업체인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수혜 업종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1분기가 언행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1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어떤 바닥 확인의 징후 때문에 수급이 유입된 것처럼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도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 5년 동안 진행된 미국의 ECC와 EG 설비 증설이 마무리 국면이고 단계적으로 가동률이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미국 ECC와 EG 사업으로 연간 영업이익은 약 2천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시작된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있는 중이고 롯데 첨단 소재와 롯데 정밀화학 인수 이후에 현대케미칼을 설립하고 특수고무 사업을 시작했고요. LC 타이탄과 여수 NCC 설비 증설 이후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ECC와 EG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면서 일단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었고 사용 원재료 또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외형이 한 단계 확대되면서 만약에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때 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실적 개선 효과가 증폭될 수 있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우수한 현금 흐름 때문에 1분기 말 기준 순연금 상태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NCC 증설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성장을 또 이끌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PBR 기준 0.7배 정도 수준에서 저평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가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화학업종에서 2차 전지와 ESS 관련된 종목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인데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감 그리고 2차 전지 성장 수혜, 성장성이 여전하다. 세 분 모두 역시 불을 밝게 켜주고 계십니다.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1.97% 상승하는 중입니다. 6만 1,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최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 매도가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최근에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팀장님?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은 대부분 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일부 중국 업체가 10개 이상의 전기차를 하반기에 내겠다라고 또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019년 영업이익단이 작년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한 1,93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양극재와 응급재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약 2조 8천억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응급재 매출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생산 능력 확대는 2021년까지 연간 7만 4천 톤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2022년 응급재 매출이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포스코 ESM 합병으로 올해 2분기부터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생산 능력 증가가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2020년 2분기부터 연간 4만 7천 톤으로 생산 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응급재 생산업체로 2차 전지 성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고 있고요. 포스코 ESM 합병 효과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그 양극재 시장 진출에 올해가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투자로 2020년 이후에 생산 능력 캐파가 큰 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성장에 대한 룸도 상당히 열려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변동성도 상당히 낮은 종목이니까 지금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으로 분석 들어봤고요. 대웅제약과 롯데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4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더 견조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흔들리던 코스피도 조금씩 낙폭을 또 줄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네, 어제 오늘 아시아 시장 대비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우려 1% 넘게 빠지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중소형주들이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15% 하락하면서 2,22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58%가량 상승하면서 764선 지나가고 있고요. 선물 시장은 조금 더 많이 빠집니다. 0.35% 하락하면서 28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 주가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좀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대표주는 약하지만 이 부품주들이 오르면서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는데요. 변동폭은 아래 위로 한 13포인트가량 되고요. 장중 고점 2230선 장 초반에 나왔고요. 장중 저점은 2217포인트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올라오면서 조금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 나타나고요. 22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포지션을 정확히 못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어제 이어서 사는데요. 오늘 연기음 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오죠. 일단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650억 원 매수 들어오고요. 외국인이 103억 원 지금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662억 원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6개월, 그러니까 반년 만에 760선을 확실히 돌파했습니다. 오늘 마감지수 끝까지 좀 보셔야겠는데요. 어제는 딱 760선에 끝났습니다. 어제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마감한 만큼 오늘도 막판까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지금은 76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변동폭은 아래 위로 크지 않습니다. 장중 고점 766포인트고요. 현재도 약 0.6%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 대신 강하게 사는데요. 외국인 466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은 35억 원 소폭 매수, 반면에 개인 쪽에선 414억 원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합니다. 1% 넘게 좀 낙폭 키워가면서 46,200원 진행되고요. SK하이닉스는 0.25% 하락, LG화학도 0.5%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보여줍니다. 1.45%, 1.7% 오름세 20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 외 삼성바이오직스는 강보합권, 포스코가 1%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보시죠. CJ ENM이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3.4%까지 밀리면서 22만 4,200원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좀 거센 편입니다. 그 외 짐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바이로메드는 밑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고요.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선전을 하는 가운데 1.64% 포스코케미칼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가 2.56% 오르면서 62만 4천 원대에 거래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6%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OLED 관련주 안에서는 실리콘웍스가 강합니다. 지금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5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5.49% 상승하면서 49,950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부품주 가운데서도 실리콘웍스 오늘장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로직스 보시죠. 이 다음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 종목 가운데서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5.63% 상승하면서 11,25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내수주 가운데서 좀 힘을 내주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의류주 전반적으로 잘 가고요. 또 한샘을 한번 살펴보시면 건자재 인테리어 쪽에서는 한샘이 강합니다.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대한 수요의 기대감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10만 원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쿠홈시스 볼까요? 증권사 리포트 효과를 좀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오전에 나왔었죠. 이에 따라서 장중에 22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5.6%의 상승세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스트 보실까요? 오늘 포털 검색어 상위에도 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부각되진 않았지만 기관이 닷새째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특징적인데요. 현재도 11%의 강세 두 자릿수의 급등 보여주고요. 3,43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자, 마감까지 약 2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낙폭도 줄이고 있는 상황. 4월의 옵션 만기일 마감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고윤경구원 하우투 인베스트 황성수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항공주 이야기가 나오면 뭐 유가가 크게 올랐다든지 유가가 크게 내렸다든지 이럴 때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개별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바람잘 날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좀 항공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부적인 요인을 놓고 본다면 일단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항공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진그룹의 이제 조양호 회장의 이제 별세와 관련돼서 네. 지분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뭐 대한항공 우선주가 뭐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좀 한진그룹주들도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금호그룹의 이제 경영 정산화 관련된 그런 자구 계획안을 검토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상당히 주가가 많이 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5천억 정도를 좀 유동성을 더 네. 달라라는 게 이제 뭐 개괄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3년 동안의 어떤 경영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즉 성과가 좀 미달할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매각까지도 지금 고려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3년 안에 정상화 못 시키면은 팔겠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산업은행이 일단은 뭐 네. 채권단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절차대로 조금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만약에 이제 5천억이 지원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금호고석의 지분도 어느 정도 조금 담보로 지금 제공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네. 이런 어떤 확실한 의지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5천억의 유동성이 지원이 되겠지만 네. 3년 후에 평가를 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시아나의 어떤 그 매각 가능성이 좀 붉어지면서 오늘 네. 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매각의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면서 오늘 제일 먼저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일단 재계에서는 뭐 SK라든지 그리고 한화 그리고 신세계그룹 등이 매물로 나올 경우에 인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늘 뭐 에어부산이 상한가를 좀 직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도 에어부산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특히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그 에어부산과 네. 그리고 에어서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각 가능성 그리고 자회사의 매각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가장 먼저 조금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식으로 산업은행에서의 어떤 채권단들이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최종국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 왜 3년이냐 굉장히 네.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좀 표현을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삼구 전 회장이 일단은 뭐 퇴진은 했지만은 어차피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경영권을 승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금융위원장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지만 일단은 어떤 식으로 채권단의 결정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항공주 전반에 최근에 개별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주가 측면에서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연일 좀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 관련주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황성수 이사님 어떤 부분 볼까요? 예, 뭐 금일 코스닥에서는 네. 그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네. 저 오후장들은 좀 주춤하지만 뭐 로보나 뭐 DC 로봇, 유진 로봇의 뭐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그 현대중공업, 하나, 뭐 두산 같은 이런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앞다퉈서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자, 이로 인해서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보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뭐 삼성전자는 그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저 상반기에 이제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으로 그 44개의 그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요. 총 617억 원의 그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뭐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은 그 올해 그 상반기에 그 인공지능이나 그 로봇, 암 치료 분야의 그 연구 대상을 확정하고요. 이제 네. 후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하나나 뭐 현대중공업, 두산 등 이 국내 뭐 주요 대기업도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그 협동 로봇 기술 개발과 양산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은 정부의 그 로봇 부품 산업 육성 소식으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이제 대기업들의 그 잇따른 투자 지원과 이제 기술 개발로 이제 로봇 산업의 높은 성장이 지금 기대됩니다. 자, 아울러 뭐 지난주 이제 5G 상용화 시작됐는데요. 이제 5G 상용화로 인해서 성장이 이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 단기간에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이 기대가 더 되는데요. 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섹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좀 강하다가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로보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좀 볼까요?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최근에 네. 코스피가 약간 조금 코스닥 대비, 아우 대비 조금 네.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바로 업종군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네. SI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I라고 한다면 네, SI 뭐 네. 시스템 인티그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 통합 업체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의 그 대기업 계열사 SI 업체가 상장된 그 기업 수가 총 6개 있는데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삼성 SDS라든지 그리고 뭐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뭐 오늘 뭐 이슈가 있었던 뭐 아시아나 IDT 같은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SI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뭐 오늘 뭐 현대오토 에버 같은 경우에도 거의 6%대에 좀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 롯데정보통신도 지금 신고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SI 업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은 뭐 금호산업과 금호그룹과 관련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에 간 것을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SI 계열사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인식 자체를 놓고 보면 뭐 그동안 우리가 대기업의 어떤 뭐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통상적인 어떤 관리 부서의 성격이 굉장히 좀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4차 산업이 조금씩 개화가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슈들이 많이 그 접목이 되면서 ICT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되고 그리고 대기업 내에서도 이런 IT를 결합한 그런 상품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롯데 같은 경우도 그동안 유통업이 주로 된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제 스마트 리테일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IT와 접목된 어떤 새로운 거를 지금 많이 추구를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아마존의 뭐 무인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슈가 결국에는 이제 4차 산업이 더욱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지금 IT 산업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의 SI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평균 성장률이 4% 정도의 약간 좀 저성장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그 4차 산업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좀 고성장세가 기대되는 그런 사업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일부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그리고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오히려 더욱더 뭐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SI 종목들의 뭐 대장격인 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상승률 대비해서 뭐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이 오히려 더 디지털화 되면 될수록 이런 업체들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이러한 SI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롯데정보통신, 뭐 현대오토에버, 뭐 삼성 SDS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SI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스템 통합 SI 관련주가 그래도 대체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관련주 특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보자 어떤 부분 볼까요? 예, 금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강세가 또 눈에 네. 띄었는데요. 특히 뭐 카메라 모듈 업체인 그 파워로직스나 뭐 세코닉스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뭐 안테나 모듈과 이 무선 충전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아모텍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먼저 이 파워로직스는 카메라 모듈과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보호 회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자, 고객사가 이제 멀티 카메라를 적용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보호 회로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카메라 모듈의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뭐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용 카메라 모듈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자동차 전장 매출이 스마트폰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관심이 필요한 종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이 무선 충전 모듈이 뭐 기존의 그 삼성전자에서 그 애플에도 이제 공급될 예정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멀티 카메라처럼 뭐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이제 중저가 제품까지도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 1분기 뭐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갤럭시 S10의 그 판매 호조로 인해서 대체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그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카메라 모듈 뭐 관련 업체들은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뭐 성숙기에 도달했지만 자, 이 멀티 카메라에 채용 협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제 대당 탑재 대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뭐 차별적인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자동차 전장화와 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이 차량용 카메라의 채용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적용 분야도 늘어나면서 상당히 차별적인 그 성장폭이 좀 기대됩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접근도 유효해 보이는데요. 뭐 최근에 뭐 단기적 급등했지만 자, 일부 종목들은 또 밸류 부담이 적은 뭐 종목들도 네. 몇 종목 있습니다. 특히 뭐 파워로직스나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뭐 상승 여력도 있으니까요.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도 사실 종류가 좀 여러 분류로 되는데 그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최근에 주가 흐름도 그렇고 그런 말씀이세요? 예, 예. 카메라 모듈 쪽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 하나 더 보도록 하죠. 공기 연구원님. 네, 네. 최근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류주가 최근 들어서 뭐 연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뭐 연초만 하더라도 뭐 필라코리아라든지 뭐 F&F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다면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류주,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과 같은 좀 아웃도어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무역이 거의 5% 이상의 강세를 띠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의류주의 키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OE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금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의류 어떤 패턴을 놓고 보면 약간 좀 대만이랑 조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약 2년 전부터 이러한 그 부분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환율과 그리고 이제 뭐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면화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달러를 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을 놓고 본다면 얼마 전 4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배당금 송금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어떤 매도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1분기 평균 환율이 1,122원 수준인데요. 대략적으로 현재 환율이 1,140원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의류주한테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 가격 같은 경우에도 1분기 평균 대략적으로 한 9% 정도로 하락한 거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그 원재료 가격에 따른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효과가 이제 향후에 성수기인 2분기와 3분기에는 더 본격적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4분기 같은 경우는 부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환율 효과라든지 그리고 원재료 효과 등과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직 계열을 통해서 공장이 새로 또 인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키라든지 최근에 해외 주식의 이제 아디다스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신고가를 지금 지속적으로 네.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디다스에 납품하는 업체죠.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지는 옵션 않았습니다. 당월 근데 이제 만기 종목 1분기부터 어느 거래가 정도 종료되었습니다. 아디다스 효과와 맞물려서 이제 재고조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2분기와 3분기에 따른 어떤 성수기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 효과로 최근에 매수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환율이 급등한 면이 있잖아요. 1,14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의류주는 그 이전부터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기폭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환율이 지속적으로 더 네. 뭐 원화가 약세 현상이 지속적으로 네. 나타나게 된다면 뭐 일단은 면화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도 일단 하향 추세가 된다고 놓고 본다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류 관련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업종, 한 부분 더 보고 동시효과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볼까요? 예, 오늘 그 수소차 관련주들도 시장 대비 강세를 네. 보였는데요. 특히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수소차 관련주들은 그 지난 1월에 그 정부의 그 수소 경제를 활성화 그 로드맵 발표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의 수소차 그 양산 계획에 대한 발표 때문에 상당히 큰 뭐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좀 조정을 보였고요. 4월 들어서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 뉴스 플로어가 이어지면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그 지속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그 미세먼지가 그 심각해지니까 이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2035년까지 그 화물차 등 그 사업용 차량과 이 건설 기계 동력을 그 화석 연료에서 이제 수소 전기로 이제 전면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얼마 전에 끝난 양해에서 이제 수소차 산업을 육성을 이제 공식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자, 이론에서 다시 좀 관심이 높아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현재 뭐 수소차의 그 가격이나 뭐 기술 경쟁력, 뭐 충전 인프라 등을 좀 고려했을 때 수소차의 그 사업성과 이 수익성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계와 이제 각국 정부의 뭐 지원을 통해서 자, 미래 친환경차의 그 한 축은 이제 수소차가 좀 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소차 관련주들은 연초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이 고점을 찍고 약 2달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10년 전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도 이 정부 정책 모멘텀 초기에 이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그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데요. 자, 이후에 뭐 전기차 주들의 그 주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마다 강세를 보이곤 했습니다. 네. 자, 전기차 사례에서 보듯이 수소 경제 생태계에서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선별 작업이 뭐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목요일 동시호가 상황 좀 보도록 하죠. 4월 옵션 만기일 막판으로 가면서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양시장이 모두 10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 마감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확실히 강한 시장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0.01% 그래도 약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2224선 지속적으로 상승 반전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코스닥 0.7%까지 상승폭 키우는군요. 765선 위치에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760선이 깨진 게 작년 10월입니다. 10월 10일 747선으로 마감을 하면서 760선이 깨졌었는데 약 반년 만에 어제 760을 딱 찍었고 오늘은 확실하게 760선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동시호가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그래도 강합니다. 강한 게 참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만 강해서 네. 조금 안타까운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일단 뭐 상승하는 종목 수는 많습니다. 500여 종목이 일단은 코스피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표 시총이 높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좀 양호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은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코스피는 조금 약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 오늘 뭐 비금속 업종과 운수창고 아무래도 이제 항공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이제 1.4% 정도 좀 상승세가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철강금속 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굉장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약세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IT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또다시 조정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하는 종목 수들은 많지만은 일단은 특정 이슈로 인해서 뭐 금호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각종 이슈로 인한 상승세가 조금 눈에 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 우상향하는 종료 모습이 5분 나타나고 전입니다.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작은 업종이죠.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류업종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SI 업종과 같은 약간 틈새 업종군들의 종목군들만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게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스피 시장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이익이죠. EPS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져내고 있는 부분인데 12개월 포워드 EPS를 넣고 본다면 10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수가 2020선까지 조금 하회되는 그런 지금 분석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피가 지금 현재 2200포인트인 상황에서는 약간 밸류적인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세게 못 찌르고 지수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글로벌의 어떤 경기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주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내수주라든지 이런 좀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더 상승세를 띠고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좀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가 확실히 강한 시장이다. IT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 IT 가운데 삼성전기 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만 업체 증설을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막 콘덴서와 더불어서 MLCC 관련주인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 오늘 상승 중이에요. 삼성전기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죠. 네. PLP 사업부 관련 매각과 관련된 그런 이슈였는데 그때도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돈이 투입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렇지만은 신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뺏기기 때문에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단은 이 부분을 더욱더 키울 것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MLCC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2분기와 3분기 정도는 좀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막 콘덴서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는 한 장 11만 원 종료 정도 3분 수준 혹은 전입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네. 삼성전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 살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뭐 코스닥은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오늘도 지금 현재 뭐 한 0.8%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순 매수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그 메이저 수급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장 초반부터 계속 이 매수세를 좀 더 늘리고 있고요. 오늘 뭐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 IT 중소형주 쪽으로 그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거의 150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상당히 뭐 수급 면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 특히 뭐 섬유 의류 섹터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뭐 코웰 패션이나 베럴, 뭐 웰크론 같은 종목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서 뭐 IT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 그 IT 부품주들도 뭐 DAP나 YMC, 그 인탑스,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뭐 컴퓨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 뭐 데일리 블록체인이나 상상인 같은 종목의 그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요. 자, 오늘 뭐 제약 바이오도 특히 외국인들이 150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특히 뭐 시젠이나 뭐 코오롱 생명과학, 동구 바이오 제약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코롱 티슈진도 반등하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코오롱 생명과학하고 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 회사 측의 적극적인 반박에 지금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보사 관련해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어제 그 인보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방사선 조사를 실시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안정성을 그 FDA와 그 식약처에서 인정해서 뭐 지금까지 개발을 지속해 온 것이라고 장 종료 1분 해명했었는데요. 전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악재로 좀 주춤한 흐름이었는데 이런 긍정적인 뉴스에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오늘 뭐 통신 장비 네. 섹터 쪽에 강세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남북 경협도 잠깐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미 정상회담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짧게 좀 예, 짚어봐 주시죠. 오늘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만남을 앞두고 네. 오늘 뭐 남북 경협주들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뭐 비료나 뭐 농업 관련주 그리고 뭐 금강산 관련주 그리고 뭐 토목철도나 뭐 이런 각종 그 산업 시설과 관련된 네. 유틸리티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기대감이 오늘 장까지는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4월 옵션 만기일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확실히 코스닥의 강한 흐름은 계속해서 막판까지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0.01% 약보합 2224선, 코스닥은 0.7%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760선에 안착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년 만일이고요. 자, 선물 0.22%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장 후반에 매수 쪽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는 목요일 시장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죠. 네, 완화적인 미국 통화 정책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가 함께 지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최근 견조한 흐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 만큼 장중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업종부터 간단하게 먼저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운수창고 업종 한진그룹주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주 일부가 뛰면서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1% 상승으로 마쳤고요. 섬유 의류 쪽 전반적으로 요즘 상승 흐름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3%
1% 강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또 남북경협주 일부 상승에 관련 업종지수 코스피 비금속 광물도 1% 동반 강세로 마감했고요. 인보사 논란이 있는 코오롱그룹주 상승 속에 코스닥의 제약업종도 1%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하락업종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부 방송 쪽 낙폭이 이어졌는데요. CJ E&M을 비롯해서 방송 서비스 업종이 2% 하락 속에 마감했습니다. 이번엔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순매수가 강했던 종목들입니다. 엔터주 중에서는 키스트가 눈에 띄게 상승폭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 속에 12%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만도, 기아차, 연일 수급 좋습니다. 오늘 만도는 4% 강세, 기아차도 1% 동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의류 쪽에서는 코알패션이 10%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전기도 1%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엔 시총 상위주 체크해보겠습니다. IT 투톱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장중에 보였던 하루입니다. 장중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는데요. 종가 기점으로 0.9%, 0.2% 동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의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름폭 이어갔습니다. 2.4%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이 밖에 또 다른 상승한 종목 삼성 SDI입니다. 수급적으로 견조했던 가운데 2.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체크해보겠습니다. 상위주 중에서는 CJ E&M이 3%대까지 낙폭을 비교적 크게 키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8% 강세 지켰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룹주 동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 오늘도 비교적 견조한 편 보였습니다. 메디톡스가 3%대까지 막판 오름폭 키워냈고요. 휴젤도 2% 동반 강세 흐름 지켜냈습니다. 또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그룹주는 그동안에 비해선 부족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9%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옵션 만기일 종가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마감까지 보합권에서 등락 변동성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입니다. 잠시 2230선 초반에만 터치를 했고요.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고요. 0.02% 하락하면서 2223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열흘 연속 강세로 마쳤습니다. 760선에서의 안착 흐름 지켜냈고요. 0.8% 상승하면서 7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확인해보겠습니다. 만기일인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 매도 흐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7천억 원 넘는 매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기점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늘어나는 집계가 됐습니다. 2,8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반대로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500억 원 넘는 팔자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500억 원 넘는 매수로 집계됐고요. 기관 쪽의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220억 원 동반 사자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 마쳤습니다. 4월 만기일 마감 내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에 조금 변동성이 있었고요.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어쨌든 양 시장 모두 10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 마감으로 지금은 집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네. 뭐 코스피 정말 네. 오랜만에 그냥 껌딱지 마냥 이렇게 네. 0.05포인트 네, 네. 상승으로 이제 좀 장을 마감을 네.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몰리면서 네. 이런 좀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로는 좀 코스피만 조금 이런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연일 강세를 띠고 있어서 좀 형이 좀 아우만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그 IT죠. 뭐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가 언제쯤 뭐 이제 반도체 업황이 빨리 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지수를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PS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기 선물 때문에 옵션 장후 저는 현재 동시효과가 구간에서도 일단은 매수 시작되었습니다. 의견보다는 약간 좀 중립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금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시장 자체는 조금 박스권 2,100과 2,200 그 사이 정도에서의 좀 박스권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큰 악재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그나마 우려됐었던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도 10월 말로 연기가 된 부분이고 미중 무역 관련해서도 일단은 뭐 뚜렷하게 뭐 아직 뭐 합의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글로벌적으로는 크나큰 이슈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그런 종목 장세가 더욱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개선되는 여지가 있을 그런 어떤 틈새 업종이라고 해야죠.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료 업종이라든지 뭐 SI 업종이라든지 이런 종목
중국분들 같은 경우는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무역 분쟁은 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돌발 변수라고 하지만 이제는 올해는 상수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어떤 합의고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은 네. 아픈 많이 지금 남아 있죠. 뭐 유럽도 남아 있고 일본도 남아 있고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 분쟁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조금 감안하시고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막판까지도 고점을 높이면서 코스닥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코스피도 막판 들어서 또 낙폭을 줄여주면서 어쨌든 보합이지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양시장 10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이 요새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예, 뭐 우리 증시가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네. 뭐 코스닥 지수는 뭐 단기 고점을 이제 상회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단기 고점 부근까지 도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제 조정을 보여도 이제 할 말이 없는 분위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뭐 견조한 흐름을 뭐 보여줬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자, 전일까지 9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은 또 이제 목요일을 하니까 이제 9수에 또 걸리지 않을까 좀 우려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은 그 옵션 만기일의 영향과 뭐 최근 뭐 상승에 따른 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래서 상승폭은 조금 이제 제한적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9수라는 게 있습니까? 예? 시장이 9수라는 게 예, 있습니까? 9거래일이고 또 목요일마다 네, 빠져가지고.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그래서 10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1월에 뭐 가파르게 그 상승한 우리 시장이 이제 2월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네.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뭐 4월 들려서 이제 연속 상승하면서 박스권의 이제 상단 부분까지 좀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나 이제 한미 뭐 정상회담 같은 이런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자, 시장의 방향성은 또 어느 정도 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최근 시장은 이제 빠른 순환매로 이제 종목별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처럼 이 순환매가 나타난 상황에서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자, 펀더멘트는 탄탄하지만 이 주가가 내려서 이제 가격 부담이 그 낮아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원래 이제 1분기 그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뭐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도 우리 시장이 견조한 흐름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 범위 좀 좁혀서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훈이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SI 업체 중에 현대 오토에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공모가는 얼마 전에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는 이제 대략적으로 48,00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상장이 됐는데 공모가 밴드가 대략적으로 4만 원에서 4만 4천 원이었는데 오히려 높은 가격이 나타났고 기관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뭐 800대 1 가까이 되는 높은 경쟁 청약률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대 오토에버, 말 그대로 현대차 IT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롯데그룹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I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의 ICT를 담당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SI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대 자동차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공장을 좀 자동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역에 지어지고 있는 GBC 빌딩에서도 일단은 뭐 관련된 최첨단의 어떤 여러 가지 IT 지금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거에 따른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경영권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현대 오토에버의 지분을 놓고 본다면 뭐 현대차, 기아차 많이 갖고 있지만은 일단 정의선 부회장이 일단 지분 자체를 대략적으로 10% 갖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48,000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900억 정도의 실탄은 됐는데, 현재 가격을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2천억 정도의 지금 실탄이 마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글로비스랑 일단 현대 오토에버를 합치고 향후에 이제 현대 모비스와 합병되는 그런 안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현대차 그룹의 IT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선물 그리고 옵션 이제 장 종료 경영권과 5분 관련된 전입니다. 그런 이슈까지도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SI 관련주 중에서 현대 오토에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제시를 해주셨고요. 황성수 이사께서 보고 계신 종목은요? 예, 저는 앞에서 그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관련 업체로 그 아모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모텍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세라믹 칩이나 그 무선 충전 모듈, 그 안테나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자동차 전장 부품도 그 제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텍은 이번 1분기 실적이 그 반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영업이익이 뭐 전분기 대비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그 전방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적이 부진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갤럭시 S10 시리즈가 이제 출시되면서 관련 부품의 그 출하가 증가하고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이제 채용된 그 갤럭시 S10의 그 무선 배터리 공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소비자 반응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멀티 카메라 모듈이 뭐 최근에 갤럭시 S 시리즈보다 이제 또 다시 또 중저가 모델로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선 배터리 공유 시스템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저가 제품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암호텍의 수혜도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도 긍정적인데요. 자, 지난 2016년에 그 3개 정도 됐던 이 고객사가 자, 2017년에는 10개,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15개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자, 아모텍의 이게 주력 사업이 그 스마트폰 시장을 기반으로 이제 자동차 전장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그 MLCC 관련된 사업도 뭐 상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좀 순항 중인데요. 네. 자, 매출은 이제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모텍은 이제 1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뭐 다른 부품사와 다르게 원래 실적 개선을 이끌 성장 포인트를 뭐 다수 보유한 업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올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선물 그 옵션 의미 있는 장 개선세를 종료 기록할 것으로 3분 보여지는데요. 자,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110억 원에서 올해는 25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고요. 저 내년에도 이제 340억 원이 전망되는데요. 네. 뭐 중장기적인 접근도 필요한 종목이라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 얼마나 그래서 볼까요? 목표가는 3만 원, 그 손절가는 21,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오늘도 6%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3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현대오토에본 목표 가격 어느 정도 볼까요? 일단 뭐 라운드 넘버라고 할 수 있는 일단 10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 1차 목표가 먼저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현 구간대에서 10% 정도 하락되는 8만 원 정도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목표 가격은 오늘 8만 9천 원대 마감이 되는데요.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 제시까지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고윤경원 하우투인베스트 황성수 이사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Hello and welcome.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 분 더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우원명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4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변동성이 크게 없었고요. 양시장 그래도 동반 상승 마감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코스피 지수는 2,2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매도 공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장중에 보시면 오늘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조금 일부 출회가 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로 대응하는 영향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뭐 물론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종가 지나고 나서는 뭐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조금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장중 흐름이 일단 지수와 종목들 이제 흘러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IT 대형주 주가들이 대체적으로 보합권 유지를 하면서 뭐 그런 가운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IT 대형주 중에서 선별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뚜렷한 수급 쏠림이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빠른 순환 흐름 영향이 있었다고.